안녕하십니까. 1인 지식기업가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1인 지식기업가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장이 뭐냐면요, 여러분 회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각 부서별로 이렇게 그 각각의 부서들이 해야 할 일들을 쭉 리스트업 해놓은 그런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업무 분장이 왜 중요하냐, 이 팀에도 속하고 이 팀에도 속하는 이런 유사한 업무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팀이 이 일을 맡아서 한다, 이럴 때는 이 팀이 이 일을 맡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놓은 업무의 분장, 말 그대로 업무를 해야 할 것을 나누어 놓은 어떤 기록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 많고 팀이 많고 이럴 때 얘기지, 무슨 1인 기업이 업무 분장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인 기업도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나누어 놔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몇 명치 일들을 해내고 있구나, 이런 뿌듯함도 느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중에 알바를 쓰든 또 외주를 쓰든 진짜로 이제 1인 지식기업을 벗어나서 이제 회사가 돼서 회사를 운영하든지 간에 그 1인 지식기업의 업무 분장은 그대로 바로 매뉴얼화 돼서 회사의 규정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업무 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필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업무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을 딱 나눠서 맨 처음에 분장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총무 인사입니다. 총무 인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인력의 수급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역할을 여기다 써볼게요. 인력 수급. 알바를 구한다거나 또 외주를 줄 곳을 찾는다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인력 수급을 사용하죠. 알바, 외주 이럴 때 이제 이걸 사용을 하게 되고, 알바나 외주를 썼으면 이제 알바나 외주에 비용을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 예를 들면 뭐 알바비도 줘야 되고, 또 뭐 외주비도 줘야 되고, 외주의 종류 같은 거는 일단 나중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요거를 커버하는 부서가 또 필요한데, 그 부서가 바로 재무회계팀이 되겠죠. 재무회계팀에서는 이제 그런 비용의 지출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에 대한 그 수립된 예산을 지출을 하는 그런 지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수립하는 역할은 보통 재무회계가 안 하고 예산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기획 예산팀이라는 부서가 이제 생기게 돼요.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서 바로 이 그 신규 사업을 발굴하게 돼요. 신규 사업도 발굴을 하고, 신규 사업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뭐 영상 강의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어디로 출강을 할 곳을 찾는다든지, 일종의 어떤 뭐 영업팀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영업팀이 영업을 하기 전에는 일단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획 예산팀에서 담당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영상 강의 사이트 같은 거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획을 정했으면, 요거에 해당되는 뭐 비용이라던가 뭐 지출돼야 될 시기라든지, 또 어디서 이걸 구입을 할 건지, 혹은 뭐 제작을 할 건지, 이런 거를 다 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정하는 게 이제 다 기획이죠. 그래서 기획 예산팀이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정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돈 어떻게 나가야 된다가 정해지게 되고, 이걸 정하게 되면 요 팀에서 이제 그 지출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기획예산팀에 이제 힘이 되는 거죠. 또 저런 일도 해요. 이런 걸 이제 만들었으면 이걸 이제 사이트 개선 어떻게 할 거냐, 혹은 뭐 신규로 만들 거냐, 뭐 업데이트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기획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기획예산팀에서 이런 신규 사업들도 발굴을 하고, 뭐 이런 그 비용의 각종 비용의 지출 시기나 이런 사용들을 기획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출도 지출이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업운영팀이죠. 사업운영팀 같은 경우는
1인 지식기업에서는 뭐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1인 기업에서 무슨 일한다 그러면 이제 다 사업운영팀에 속하는 업무들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외부에 출강을 한다거나 외부 출강, 또 교환을 만든다거나, 평가나 심의가 들어온다거나, 또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운영 내용에 속하게 되죠. 그 외에도 1인 지식기업이 하는 일들 이렇게 보면 유튜브 같은 거 진출하게 되죠. 유튜브 진출하게 되고, 또 책 쓰기도 하게 되고, 물론 뭐 책 쓰기에 전자책도 있고 종이책도 있고 그렇죠. 네. 구분이 돼서 이건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고, 그럼 유튜브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책 쓰기나 동영상 강의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영상 촬영이 따라 붙죠. 영상 촬영도 해야 되고, 또 편집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려면 장비 관리도 필요하고, 그죠? 또 동영상 강의 사이트 아까 얘기했는데 이 사이트 관리도 필요하겠죠? 네, 이런 건 이제 또 전문적인 거니까 또 서버 관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사업운영팀에 속해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실제 이제 업무를 쭉 했으면 이제 그 돈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돈으로 만드는 일이 바로 이제 홍보 마케팅이에요. 알리는 건 홍보고 돈으로 만드는 건 마케팅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홍보 마케팅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후기 관리, 책이나 이런 것들 상품의 후기 관리, SNS의 관리, 여론조사 같은 거, 여론의 형성 같은 거, 이런 부분이고, 유튜브 댓글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홍보 마케팅 부분에서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영상 관련돼서 코워크를 하기도 하고, 왜냐면 홍보 쪽이 이제 영상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쪽 영상 촬영 부분이 여기 관련이 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부서가 더 있는데 누구냐면 이제 이게 사장실이에요. 사장실은 회사도 보면 이제 어떤 비서실 개념이죠. 예. 사장실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이죠. 뭐 인맥을 관리한다든지, 또 부모님이나 가족, 가정관리, 자녀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 건강관리 이런 것들이 다 사장관리죠. 예. 스케줄 관리 이런 것들이 사장실의 업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한 6개 부서로 나눠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뭐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요. 외부 출강 같은 거를 또 뭐 교수부로 나눈다든지, 여기 서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서버 통신부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부서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 추가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또 그 외에도 또 여기서 말했던 이런 전자책이라든지 종이 이런 걸 각각 하나의 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팀으로. 그런 것도 또 방법이 되고요. 이제 사업 운영팀이 있는데 기획예산팀도 있고, 여기서 요걸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영업부를 또 쓸 수가 있어요. 영업부에서는 뭘 하느냐, 뭐 새로 이런 강사가 이제 출강을 지금은 저 혼자만 하지만 어떤 출강할 사람을 찾는 거죠. 할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대신 출강을 시키고 나는 수수료를 받는, 요런 또 사업 모델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획예산팀에 같이 있어야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업부서에서 출강도 그런 거 있지만 B2B, 예. 우리도 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죠. 우리 비즈니스랑 저쪽 비즈니스,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의 업무를 맡는 B2B 업무인데, 예, 영상 강의 같은 쪽이, 예, 영상 강의 쪽이 요 B2B랑 또 맞물려서 또 회사의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B2B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또 영업팀에서 담당을 하기도 하고, 물론 뭐 사업 운영팀에서 담당할 수도 있지만 외부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영업부가 이걸 또 해줘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큰 왁구를 정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세분화를 시켜서 사업팀을만 할 수도 있고, 뭐 운영팀을 따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최대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놓으시면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업무를 어떻게 더 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새로운 업무를 또 시작하게 됐구나, 부서를 또 새로운 부서명을 새로 적어서 업무 분장표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업무 분장표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도
써놓으시고 이제 벽에 이제 붙여놓으시고 매번 보시면서 내가 이런 업무 하고 있구나, 또 이 업무가 많이 늘어났네, 저 부분은 외주를 줘야겠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 분장 표, 업무 분장 그림, 업무 분장 매뉴얼 이런 거 만들어 놓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1인 지식기업가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판서를 통해서 또 세부적으로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실 때 시간을 좀 내셔서 업무 분장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업무 혼자서 해내고 있구나 깨달으면 또 뿌듯함도 느낄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매뉴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인 지식기업가의 업무 분장표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